우리 샛별님들, 시청자분들 클릭해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과연 소중했을까? 지금은 깨달았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카드 이미지를 보시고 끌리시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미지를 보고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미니어처 준비했어요. 미니어처를 참고하시고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1번 블루베리 컵케이크, 2번 와플, 3번 딸기 롤케이크, 4번 마카롱. 우리 1번 샛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샛별님들은 블루베리 컵케이크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고 컵케이크 한 입 베어 무는 것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정신적인 재충전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그 사람 내가 과연 소중했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면 지금은 알까? 이 부분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관계성의 구성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샛별님들과 이분들 사이에서 관계성의 구성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 두 분은 굉장히 아끼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끌리시고 이 사람이 내 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내 짝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반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만나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사람만큼 나의 단짝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애정 혹은 애증, 깊은 감정에 많이 빠져 있으신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으시네요.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아끼고 원하고 많이 좀 저는 사랑하시는 에너지들 좀 보여지고 있어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그런 관계.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나 저러나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이라는 애정의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 많이 보여지세요. 자, 여기서 보자면 지금 상대방 분들은요, 보이는 에너지로는 뭐 과거의 연인이셨건 지금의 연인과 지금의 뭐 관계시던 간에 이분들 지금 정말 많이 바쁘실 거고 바쁘셨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아마 상황적으로 좀 이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들, 그러니까 뭐 목표를 세워둔 것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당장은 뭘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한테 좀 이동수가 들어와 있었던 느낌들, 갑자기 뭐 어느 곳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이 정도면은 연애에 집중을 하기에는 정말 산만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상황적으로도 지금 갈 길이 정말 구말리다라는 얘기가 탁 이렇게 튀어나올 만큼 지금 상황들도 많이 좀 위험천만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바로 해결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들 안에서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정말 많이 바빴고 좀 역마살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느낌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 1번 샛별님들은요.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셨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 지금 상황 내가 모르는 바 아니고 고군분투하고 또 집에서 그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참아줘야지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 좀 남모르게 삭히고 속상해하고 내가 참아야지 뭐라고 하면서 좀 많이 감내하시면서 마음에 좀 구멍이 뚫렸던 느낌들도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시는 과정들 안에서 이분들이 분명 바쁘셨던 것들, 이분들이 지금 뭐 상황이 당장은 코앞이 깜깜한 상황들도 문제가 됐겠지만 우리 1번 샛별님들 입장에서도 연애를 하고 이 사람만 너무 사랑하기에는 일들이 너무 많았대요. 나를 치고 들어오는 이런 잡다한 일들부터 큰 일까지 나를 너무 버겁게 하는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감정들은 너무나 애틋하고 찐하고 네. 뭐 다시 못 만날 사람이고 인연이다라고 느꼈을지라도 진짜 이거는 좀 상황이 빌런이고 타이밍이 야속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서로의 상황과 입장과 타이밍이 좀 안 받쳐줬던 느낌이세요. 이분은 이분대로 바쁘고 우리 1번 샛별님들은 이거 참아내면서 속상하신 데다가 나 나름대로도 내가 치고 쳐내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진짜 서로가 아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이어져 왔던 거지, 아끼지 않았으면은 그냥 대번에 그냥 좀 밀려날 수도 있는, 대본에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으세요. 안 좋아했다면 이어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어지시고 있는 분들도요. 아마 연애하기 진짜 상황 빡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래요. 나도 지금 너무너무 해야 될 것들, 뭐 나를 이제 좀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고 내가 지금 감내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데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기댈 수가 없어요. 얘기를 터놓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도 지금 너무 바쁜 시기가 이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1번 샛별님들께서도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서도 의지할 수 없고 이 사람들도 의지가 되어주고 싶지만 자기 몸이 하나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근데 마음은 참 너무 이건 둘도 없는 연인, 둘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좀 정말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성향이라던가, 네, 뭐, 연애 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이분들은요, 굉장히 신중하시고요, 또 똑똑하시고요, 현실적이신 분들이세요. 본인들이 낄낄빠빠라고 하죠. 네. 언제 내가 나서야 하고, 언제 내가 참아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촉과 눈치도 빠르시고 명석함도 있으신 분들이세요. 아마 이렇게 신중하고 좀 진중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뛰어다녔던 상황이라고 해도 진짜로 이거는 피할 수 없고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이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번 샛별님들을 소홀히 여긴 것도 절대 아니고, 또 일부러 뭐 관계적으로 피하고 싶어서 바쁜 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사실 끝까지 참아내려면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했다면, 네,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이 할 거 다 해놓고 부지런하게 본인들이 갖춰놓고 쭉 기다리다가 진짜 한 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설레발치고 자기가 뭐 정말 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처럼 내가 세계를 호령하겠다라는 어떤 설레발은 닫혀놓고 나중에 돼서는 그냥 그거 안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버티고 본인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언가 성과, 한 방을 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오니까 말만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켜내시려고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성과물을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성향이시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애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전 이분들이 좀 중간중간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잘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이때다 싶을 때 표현을 조금 진하게 해준다던가, 네, 자기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챙겨준다던가 이런 느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게릴라 작전, 기습 작전 이런 것처럼 이제 평소에는 그냥 나는 내 생활대로 내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그냥 뭐 상대가 어떻든 간에 크게 맞추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본인들의 딱 틀에 맞춰서 그냥 살다가 본인들의 틀대로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때다 싶으면 내가 꼭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지쳐 나가 떨어지겠다라고 싶을 때 그때 딱 게릴라 작전처럼 딱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느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자상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한 번 표현할 때 사람 심쿵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가만히 뭐 나한테 관심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다가 갑자기 집착 부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핸드폰 검사하고 싶어진다거나 주변에 연락 오는 그 사람 누구냐, 여자냐, 남자냐 막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뜬금포의 그 애정 표현과 뜬금포의 집착과 뜬금포의 질투를 이렇게 좀 펼쳐 보이는 그런 연애 태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없다. 예,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뭐 심리 상태라던가 근황 같은 거를 좀 많이 봤을 때 일단 근황적으로는 본인들의 뭐 상황들이나 본인들의 이거는 뭐 내면 의식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바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가야지 자기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변화의 때에 본인이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를 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계시는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안에서 분명히 지금도 바쁘실 거예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갑자기 쏟아져 오는 일 때문에 힘드시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바쁘시면서도 본인들의 좀 뭐 휴식이라던가 여가 시간은 또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주 6일을 일해도 하루는 꼭 본인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
본인의 여가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그렇게 일과 본인의 한가한 여가 시간과 취미를 좀 같이 안배를 해서 가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분명 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 속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줄을 타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 것인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 보이는 거는 좀 지금 어떤 평가의 시기에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인사평가라던가, 뭐 이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을 보시고서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셔야 된다거나, 취업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들으셔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보상과 평가, 채점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좀 왔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요, 예전에 과거에는 내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을 타이밍 안에서도 우리 1번 샛별님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내가 그때도 소중한 존재가 맞았을까요? 자, 네. 이분들한테는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 1번 샛별님들은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러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네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정말 몸이 10개라도 난 남아나지 않는다. 완전 너덜너덜 누더기 상태다. 이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들은 못하셨을 가능성은 높아요. 본인들이 지금 죽어나는데 이제 본인들이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세심하게 다정하게 우리 상처받은 1번 샛별님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는 못 헤아려 줬던 거는 맞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항상 미래를 그린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서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 해도 서로의 마음에서 서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내 반려자, 내 짝, 내 배우자, 뭐 진짜 약혼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꼭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이 사람이랑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너무 소중하지만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많이 표현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깨달았을까요?를 봤을 때 이미 소중하셨고 지금도 되게 욕심나고 우리 1번 샛별님들 정말 남한테 뺏기고 싶지 않고요. 어디 가나 자기가 주변 어디를 둘러보나 우리 1번 샛별님들 만한 사람 그만큼의 어떤 미모든 지성이든 배려심이든 애정이든 뭐 하나 다 이제 이 우리 1번 샛별님들을 능가할 사람을 못 찾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느끼셨고 지금도 느끼시고 지금은 어찌 보면 더 감정적으로나 우리 1번 샛별님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더 크게 재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소중함을 느끼시고 있고요. 진짜 지금은 정말 약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좀 느끼시는 것들 지금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들 정말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이때 이렇게 소중했다면 내가 더 잘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1번 샛별님들께서 누구 다른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막 신경 곤두서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1번 샛별님들은 누가 당장이라도 채갈 수 있을 정도의 매력쟁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제 소유욕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사귀시는 분들도요. 분명 이분들 마음에서는 우리 1번 샛별님들이 내 반려자, 내 반쪽이에요. 내 반쪽이고 이제 지금은 그거를 더 많이 느끼시고 있어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느끼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난 당연히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 사람이랑 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감정으로 봤을 때도 내 감정적으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선, 그리고 6번의 러버스 카드, 이게 참 러버스 카드가 이렇게 한 스프레드 정도에 다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두 분은 강렬한 인연,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애정으로 이어지시고 엮여지신 부분들이 느껴지세요. 이분들은 소중함도 너무 느끼시고요. 과거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더 느끼고요. 감정적으로는 더 많이 끌리시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의 사랑을 만천하에 좀 더 공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거로 보여지세요.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 진짜 뒷북 오지게 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더 많이 이 감정과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르익으신 상태시라고 전 느껴지네요. 그리고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이만큼 매력을 활짝, 예, 마음을 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반적으로는 우리 1번 샛별님들에 대한 감정선은 정말로 깊다, 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분들은 우리 1번 샛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You speak to me through music. 네. 이분들은 우리 1번 샛별님들이랑 뭐 같이 들었던 음악들, 노래 가사들, 멜로디들 이런 거에 좀 많이 꽂혀 계시나 봐요. 그리고 우리 1번 샛별님들이 불러주셨던 노래나 추천해 주셨던 노래 이런 것들 안에서 그 느낌과 멜로디와 특히 가사 안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전해주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한마디 말보다 전해주고 같이 들었던 음악 속에서 그걸 더 많이 느끼는 부분들, 그 감정들을 더 많이 캐치했던 부분들이 있으신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 1번 샛별님들이 좋아하던 노래, 같이 들었던 노래, 네, 추천해줬던 노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분들은 그거 안에서 좀 더 많이 회상을 하신다거나 우리 1번 샛별님들의 마음을 유추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음악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들도 같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요즘은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좀 이제 본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지금 이런 상황들 안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소중함은 알지만 잘 못해줬던 거라던가 뒤늦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를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 사이에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어떤 뭐 처절한 상실감이나 후회까지는 아니시고요.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여유롭게 먹으면서 본인들이 이분들 성향상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더 전달을 하고 한 방에 다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때를 내가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신 걸로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하고는 흐름이 좀 어떠실까요? 네. 나왔네요. 이분들하고 흐름의 에너지가 자, 일단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두 분 사이에서는 애정, 이렇게 깊었던 애정, 우리 이분들, 이 상대방분들의 이 사랑 이런 것들 다 보이기 때문에 애정은 있으세요. 근데 좀 약간 아쉽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두 분 사이에선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각자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분의 커플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사랑만 할 수 없는 헤쳐나가야 될 문제에 조금 더 직면하고 내가 좀 바쁘게 살아야 되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아직
예, 서로가 사랑하고 바라보고 애정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바로 돌파구를 찾는 느낌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재회에 대한 때를 기다리는 느낌으로 좀 그 좋은 때를,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어떤 보릿고개나 이런 겨울을 넘기는 느낌으로 지금 한동안은 이렇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버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좀 이렇게 그동안 쌓여왔고 답답했고 이제 본연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 이런 어려움과 튀어나오는 어떤 일들을 내가 커버를 쳐야 되거나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막아내든 무언가를 처리를 하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좋아하는 감정,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감정은 가지시되 두 분 사이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풀리겠지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가 상의하고 생각을 교류하시고 교환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이분과 얘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답답한 부분 있어도 조금은 이게 버겁고 나한테는 약간 숨이 차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하니까 버틸만해. 우리 서로 애정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열정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사이가 지금 뭐 만만치 않은 상황에 봉착을 했더라도 아직은 해볼만해라는 생각으로 잘 버텨가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우리 사이에 좀 해결할 다른 방법, 다음 스텝들도 뭔가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실 수 있는데 당장은 좀 버텨주셔야 된다. 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끌리시는 마음들은 충분히 있으신데 서로가 좀 밀당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창과 방패처럼 누가 한 명이 다가오면 한 명이 물러서거나 막고 또 한 명이 다가서려고만 한 사람이 또 주춤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밀고 당기기 하는 느낌으로 가신다라고 전 느껴지고 있네요. 자, 그러시면은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두 분의 관계성도 쉽지 않았고 하지만 감정과 소중함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안에서 네. Look for a sign. 네. 사인을, 신호를 네, 이거다 싶은 거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찾으라라고 나온 거를 보니까 두 분 사이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신호처럼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던 것들, 생각을 크게 안 했던 것들, 혹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사이의 문제들에 지금 이렇게 봉착해 있는 약간의 버겁거나 답답하거나 지금 맞이해야 될 문제들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표지판, 사인, 힌트 이런 것들로 좀 작용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거 뭔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평소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뭔가 다르게 들려. 오늘은 뭔가 좀 이게 새로워 보이고 새롭게 들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들이 분명 이 관계에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힌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신호, 사인이 분명히 우리 수호천사님이 딱 주실 거고 이걸로 뭐 풀어라 이런 식으로 무언가 사인을 주실 거래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뮤직이 될 수도 있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 사이가 그동안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맨날 뭐 똑같은 메뉴, 똑같은 데이트 장소, 똑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똑같지만 이 부분을 좀 내가 잘 활용을 해서 변화를 준다거나 그 부분을 우리 사이에 더 잘 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힌트로서 무언가를 쓰신다면 좋은 결과, 좋은 효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전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사인을 주실 겁니다. 이거를 써라, 이거를 활용해라, 이거를 한번 잘 들여다봐라. 이렇게 뭔가 번뜩이는 어떤 신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잘 역추적해 나가시면서 두 분 사이에서 이 감정은 지키시고 힘든 부분을 덜 힘들게 지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우리 1번 샛별님들 리딩은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리딩이 힐링이 되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거나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2번 샛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샛별님들은 네, 와플 선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플에 생크림 찍어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이 맛 아시는 분들 샛별님 계시겠죠? 네. 이렇게 부드러운 달콤한 와플 맛처럼 네, 우리 2번 샛별님들 마음에도 스윗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이 리딩 시작해 볼게요. 네. 내가 그 사람에게 과연 소중했을까? 지금은 알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일단 두 분의 관계성의 구성 에너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성 구성 에너지 보여주세요. 두 분 관계는 마치 열대 우림 속에 스콜 같다는 느낌. 한마디로 막 좋을 때는 막 엄청 좋다가 스콜 내리듯이 갑자기 싸울 때는 막 우지끈 꽝꽝 우르릉 꽝꽝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관계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찌 보면은 막 남들이 봤을 때는 두세 번씩 싸웠다 풀렸다 막 저기압이었다 고기압이었다 맑았다 흐렸다 막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는, 좀 되게 변동이 많은, 네, 그런 관계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좀 빨리 풀리고, 빨리 싸우고, 빨리 갑자기 막 기분 나빠지고, 네, 이렇게 감정적인 업다운, 네, 두 분 사이 관계적인 업다운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원인이 됐던 부분들은 상대방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샛별님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그야말로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리면 책임감도 있고, 또 든든하고, 사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좀 강인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신데, 살짝 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좀 꼰대예요. 네. 약간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으시고요. 내 말이라면 들어야지, 이렇게 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본인들 기분 좋을 때라던가, 우리 이번 샛별님들이 본인 기분 맞춰주고 막 이럴 때는 막 신나게, 나만 따라와, 막, 오빠만 믿어, 누나만 믿어, 막 이러면서 가시다가, 무언가 마음에 안 드시면 갑자기 쌩해지시는 느낌들이 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쌩해지고, 쌩해졌다가 다시 본인들 이런 열정 불태우고 이런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네, 상대방 분들한테 좀 이유가 있었던 걸로 네,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샛별님들은 전 이분들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좀 함께할 사람으로서는 좀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살짝 좀 감정선이 메마른 듯한 느낌은 있지만 또 의지하고 기대고 사람 믿고 가기에는 괜찮은 구석이 꽤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샛별님들께서 분명히 이분들하고 미래까지도 생각해 보고 싶고 이 사람이라면 내 진짜 울타리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자기 멋대로 좀 아집을 부린다고 했을 때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는 이 사람한테 굳이 막 맞대응을 한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 뭐 약간 잠수에 가까운 침묵을 좀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좀 내가 맞아, 내 말 뜻대로 해, 막 이럴 때 우리 이번 샛별님들을 웬만해서는 그냥 그래, 그러세요, 그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갔던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관계성에서처럼 아주 뜨겁게 강렬하게 싸우셨다가 다시 풀으시고 이랬던 부분들이 전 느껴지네요. 우리 이번 샛별님들께서는 웬만해서는 문제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는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리고 그냥 참으면 참았지. 일단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서로가 말다툼을 아웅다웅 하시는 느낌은 아니세요. 근데 이러시다가 도저히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게 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서로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좋아지고 했던 부분들이 반복이 됐었다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마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뭐 끝내자고 했다가 다시 풀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셨다고 할지라도 이게 진짜 헤어짐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우리 너무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앞날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관계가 나를 쫄깃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를 내가 많이 믿고 또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최대한 잘 참아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두 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이제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좀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연락 안 하는 시간 좀 서로가 있었다가 다시 만나고 이랬던 분들 꽤 많으실 거로 느껴지십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뭐 숨겨진 성향이나 뭐 연애 태도라던가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들이 네. 자, 이분들은요, 좀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으세요. 아까처럼 막 나만 믿고 내가 최고고 나는 나대로 갈 것이야 하다가 뭔가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으면 삐짐 막 이렇게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막 이렇게 가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 성향이 좀 세시고 강하시고 좀 극단적인 면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나름 책임감은 또 강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맡은 바가 있다면은 그거는 쉽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고 좀 본인들이 다 감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향상은 원래는 책임감이 강하시고 본인들이 좀 끝까지 그래도 버텨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격상 좀 이렇게 고집부리고 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부분들 갑자기 막 갑자기 안 해! 막 이런 부분들 갑자기 막
말 바꾸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은 있는데 극단적인 면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맡은 바는 최대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연애 태도는 이분들이 그렇게 상대방 분들한테 우리 이번 샛별님들한테도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연애라고 해서 뭐 그렇게 유난 떨 거 있어? 그냥 뭐 연애를 한더라도 나는 내 성격, 내 주관, 내 취향 같은 거는 이미 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뭐 상대방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달라지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그냥 저냥 좀 무던하게 만나지 뭐 이런 느낌이시기 때문에 만나시는 사람들 우리 이번 샛별님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 무슨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생일 같은 경우도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그냥 뭐 나이 먹는 거고 한 살 더 먹는 거고 더 늙었다는 증거지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무감각, 무감흥적으로 이제 연애를 대하는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나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해 주거나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챙겨주는 것도 그냥 무덤덤한 것 같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챙기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과연 그래야 될까? 뭐 내가 정말 사랑받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실 수도 있는 연애 태도를 가지신 분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뭐 근황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놀고 있던 영역, 본인들이 딛고 있던 분야 그 이상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이거는 뭐 해외 유학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외 뭐 파견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좀 이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전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넓은 세계로 가시려고 하는 행동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거머쥐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있으신 거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상황적으로 첫 번째는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어떤 뭐 변경, 정책 변경, 뭐 이제 뭐 CEO가 달라지면서 뭐가 쇄신되고 변화하고 이러는 부분들 안에서 본인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변화가 뭐 현실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는 딱히 없을지라도 본인들의 내부 안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서 내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발전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떤 변화를 겪으시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고 넓어진 세상을 가셔서 성공을 이루시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이분들은 이러신 성향이든 뭐 관계성이든 네, 이러셨는데 과거에 내가 소중했다는 거 알까요? 지금은 깨닫거나 지금은 소중해 할까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음. 음. 자, 이분들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 손을 막 흔들어요.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을 막 고쳐요. 언제 다시 소가 돌아올지 몰라.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이분들 지금 감정은요, 다시금 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이거는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다시금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가정도 결혼도 이루고 싶고 하다못해 난 동거라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실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어지신 분들은 이분들이 떠난 기차, 떠난 버스에 손을 미친 듯이 흔들고 막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막 소 잃고 외양간을 막 번지르르하게 고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많이 깊어지신 느낌들이 보여요.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들, 분명 우리 이번 샛별님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가지고 가시는 느낌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썸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랑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좀 결혼 전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좀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가갈 준비를 하시고 있을 그럴 감정이라고 느껴지고요. 이분들이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아쉽게도 만나셨을 당시에는 우리 이번 샛별님들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뭔가 우리 사이에 우리끼리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고요. 본인의 마음이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주변 남사친, 여사친, 하다못해 동성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노는 거는 뭔가 똑같고 재미없고 뭐 특별하나? 근데 나는 그것보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우리 단둘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그때 많이 모르셨던 것들은 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의 데이트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술자리, 밥자리, 노는 자리를 조금 더 신경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재밌는데, 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이분들은 좀 소중함을 몰랐었던 거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은, 많이 느껴요. 네. 일단 헤어지신 분들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막, 나는 다른 여사친, 남사친하고 노는 게 더 재밌고, 뭔가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이해하는데, 이번 샛별님들 그대만 내 마음 모르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답답해. 그럴 바에는 나 다른 친구들 만날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뒤늦게 염탐, 관찰, 네, 탐색, 아주 그냥 레이더는 다 돌리면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정도면은 막 인스타에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단 놈 누구야, 이거 단년 누구야 이러면서 다 이렇게 좀 검사하고 뒷조사하고 막 이럴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뒤늦게 집착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뒤늦게 집착 생기고 뒤늦게 막 뒷조사 오지고 염탐, 네, 뒤늦게 좀 지저분하게 구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거는 있을 때 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이번 샛별님들 진짜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 봐 막 불안해하는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감정도 내가 다시 다가가서 정말 내 반쪽으로 만들고 싶어, 막 이런 생각하시는 느낌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왜 그러셨나 싶을 정도로 이분들이 뒤늦게 좀 많이 발등 찍으면서 후회하고 있는 느낌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진짜 몰랐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더 막 인정받는 게 더 좋았고, 우리 사이에는 뭔가 좀 다 통하지 않는 느낌들이 뭐가 있고 답답한 느낌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2번 샛별님들을 누가 뺏어갈까봐 너무 불안하고, 주변 관리한답시고, 막,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들 다 의심하고 전천 이런 느낌들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가 요즘 들어서 소유욕이 정말 완전 하늘을 찌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2번 샛별님들하고 이제는 좀 정말 진지한 관계로 더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2번 샛별님들이 결혼하기를 원했고, 이분들도 그만큼 뭐 본인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지만, 어찌 보면 관계성에서는 결혼과 미래를 생각했던 건 2번 샛별님들이 조금 강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시면은 이분들은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just being near you is intoxicating. 이분들 난리 났네요. 예, 우리 2번 샛별님들 근처에만 가도 자기는 술에 취한 것 같고, 녹아드는 것 같고, 완전 중독되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예전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뭐, 이어지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뭐 뒤늦게 느끼고 뒤늦게 소유욕 생긴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는데,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안타까워서 이걸 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너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술에 취한 것 같고, 중독된 것 같고, 너한테 빠져들어서 못 태어나올 것 같아. 네, 아주 그냥 눈물 겹습니다. 너의 곁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중독적일 줄 몰랐다고 이렇게 좀 울부짖는 느낌들, 네, 그런 느낌들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이렇게 해놓고 후회를 할까요? 후회하거나 그런 마음은 있을까요? 분명히 이분들 좀 다시 느끼고 각성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랬지. 내가 그때 좀 잘못했지. 내가 그때 부족했지. 각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본인들도 예전이라면 몰랐던 부분들을 요즘에 느끼시는 게 있으셔서 후회가 된다거나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셔요. 네. 자, 그러시면은 이분들하고는 흐름이 어떠실까 한번 볼게요. 이분들하고는 흐름이 어떠실까요? 자, 일단 두 분 사이에서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관계로 이어지신 분들, 뭐 같은 직업적인 공통점이 있으시거나 같은 회사에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일적인 교류 정도는 저는 있으실 것 같으신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막 뒤늦게 마음을 막 이렇게 좀 간절하게 떠난 버스 되게 아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계산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 정도면은 이분들 아니고 우리 2번 샛별님들께서 계산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현실적인 게 이어지신 분들이라면 현실적인 교류 정도는 있으실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될 교류들이 남아있으실 관계도 꽤나 보여진다. 네. 하지만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과 어떤 현실적인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다시 만나는 거는 힘들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라는 생각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 공적인 관계는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근데 이 정도면은 전 항상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오면 두 분 사이에 뭔가 뭐 갚아야 될 돈이든 뭐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뭐 짐이든 물건이든 선물이든 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있으시면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들은 하실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거는 그럴 만한 게 진짜 없어요. 뭐 객관적인 공적인 것도 없고요. 뭐 짐도 없고요. 뭐 돈도 그럴 거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 이 관계는 다시 당장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재회 에너지가 좀 약한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사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과 고심, 앞으로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하시면서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이 관계가 나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시면서 계속 이제 유지는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의 변화는 네, 크게 없다. 하지만 이어가면서 내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 같다는 뭔가 피해의식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랑 연락은 계속 된다거나 만남은 있는데 사귀자는 얘기를 안 한다거나 네, 어떤 관계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제스처를 안 취해주기 때문에 내가 계속 좀 당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마음 드실 가능성 높아요. 지금 일단 관계성으로는 어떠한 교류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교류에 그치고 이렇게 뭔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수호천사님, 네, 우리 에인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노. 아, 이거 어떡하나? 노시래요. 네, 노. 수호천사님이 난 이 만남 반댈세.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나온 이유라면 이 관계성에서 일단 우리 이번 샛별님들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좀 잘해주시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고집불통으로 막 팽 하고 돌아서고 이랬던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문제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분들 지금 근황적이나 상황적으로 좀 변화를 꾀하거나 확장을 꾀해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노 하셨습니까? 네.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네.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과거의 추억에 얽매이고 지금의 감정에 얽매이기에는 우리 이번 샛별님들이 아까우시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샛별님들께서 이분들하고 엮이게 되면요. 좀 많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환경에 얽매이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분들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남자가 왜 아침을 차리냐, 막 남자가 왜 집안일을 해야 되냐, 혹은 집안일은 남자가 도와주는 거다, 이런 뻘소리 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새장 속에 새처럼 갇히기에는 우리 이번 샛별님들은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열정적이시고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나와요. 아마 이분들하고 만나시면 분명히 내가 어떤 그게 울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우리였던 거예요. 동물원의 우리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ope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들이 이 사람의 울타리가 내가 뭐 그게 뭐 동물원의 철창살이든 간에 난 그게 필요해요 라고 하시면은 네, 가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 이 사람의 철창살이 이제는 뭐 필요가 없어. 나는 나만의 집을 짓고 나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수호천사님의 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우리 이번 샛별님들 리딩은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리딩이 힐링이 되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거나 즐거우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번 샛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샛별님들 딸기 롤케이크 선택해 주셨어요. 네.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롤케이크 드시는 것처럼 이번 리딩도 우리 3번 샛별님들한테 그런 힐링이 되어드리길 바라면서 이 리딩 시작할게요. 네.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소중했을까? 지금은 알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 사람들과 우리 3번 샛별님들과의 관계성 구성 에너지 좀 보겠습니다. 관계성 구성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도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아끼셨던 부분들, 네, 그래도 이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좀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전달하는 에너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아끼셨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크게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끝나셨을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성이 완전히 다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익은 것처럼 이렇게 무르익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설익음에서 조금 진하게 익어가는 상황, 전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연애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선택하실 가능성, 이 번호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우리가 해볼 만큼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 끝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일단 전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이분 만나시면서 좀 많이 주눅들어서 힘들으셨던 것 같으세요. 원래는 우리 3번 샛별님들 되게 당차고 진취적이고 호전적이신 분들이시거든요. 되게 당당하세요. 네, 자신감 넘치게 내가 나아가서 내가 쟁취할 거 쟁취하고 노력할 거 노력하고 굉장히 멋지신 분들인데 안타까운 게 3번 샛별님들의 상대방 분들 때문에 좀 많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던 부분들, 위축됐던 부분들, 내가 이렇게 못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전 이분들, 진짜 이거는, 냉혈한. 어디 가서 이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가능성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진짜 딱 이미지에서도 보이지만 정말 칼 같아요. 날카로워요. 말 한마디가 사람 가슴을 후벼 파서 관통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들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만큼 좀 좋은 의미로는 스마트하고 산뜻하고 똑똑해요. 진짜 좀 브레인이실 가능성도 높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식으로 정말 정밀함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셨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향상 진짜 분석 같은 거 하나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끝내주게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직업적으로만 쓰면 괜찮은데 그런 아주 따갑고 날카롭고 피철철하게 만드는 이런 뾰족한 말들을 우리 3번 샛별님들한테 좀 많이 독침 날리듯이 했을 가능성 높아 보여요. 이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이거는 문제 있어. 너 이거 되게 별로야. 야, 너 이 옷 되게 안 어울려. 야, 너 이 립스틱 되게 안 어울려. 막 이런 식으로 좀 단점을 너무 콕콕 짚고 비판을 넘어 비난을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샛별님들 되게 밝고 당차고 막 반짝반짝 빛나시고 좀 행동파시고 이러셨는데
이분들 만나시면서 전 이거는 많이 상처받으셨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약간 나르시시스트 같은 느낌으로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내 말은 다 맞아. 내 말이 어디 틀린 거 있어? 야, 내 말이 세상 기준이야. 다 사람들한테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삼본색별님들께서 처음에야 그냥, 왜 이러지?라고 듣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신감 바닥 치셨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통제적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우리 3번 샛별님들의 장점을 받아주고 칭찬해주기보다는 부족함, 단점, 자기 눈에 거슬리는 주관적인 것들을 좀 많이 콕콕 집어가지고 마음에 좀 대못을 박으셨던 부분들 전 느껴집니다. 네. 우리 3번 샛별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면은 일단 이분들의 뭐 숨겨진 다른 성향이라던가 어떤 연애 태도라던가 지금의 근황적인 부분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헤어져서 떨어지면 뭐 약간 좋아지실 수 있는데 만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럼 저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의 어떤 상처에 계속 노출이 되시고 근데 이렇다가 전 이게 좀 이 관계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이분들 같거든요.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넌 이게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또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 가스라이팅도 좀 느껴지는 게 보여요. 3번 샛별님들 괜찮으신가요?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이런 서슬퍼런 얘기는 전 웬만해서는 버티기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 너 사랑하잖아. 나 너 좋아하잖아. 이런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두 분 사이에선 서로가 서로를 분명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시는 거는 맞는데 관계가 성숙이 다 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다 되지 않은 느낌들은 여기에서도 좀 관계성에서 이유가 있네요. 계속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아내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다시 뭐 어설프게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가 성숙되기는 무르익기는 좀 어려운 느낌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은 이분들 성향이라던가 연애에 대한 태도라던가 음. 음. 자, 이분들 제일 먼저 보이는 게요. 이분들 혹시 남자분들이라면 마마보이시고 여자분들이라면 마마걸이실까요? 이분들 되게 냉철하게 똑똑한 척 진짜 많이 하는데요. 얘기 잘 들어보면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는 이렇대.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 다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 간의 관계에서 제3자의 역할과 가족주의 그리고 이렇게 좀 어머니를 뜻하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이분들 마마걸 아니면 마마보이일 가능성 정말 높아 보여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둘만 생각하기보다는 남들 얘기, 특히 가족들 얘기, 친한 친구들 얘기 이런 얘기에 좀 많이 휘둘리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만나신다라고 한다면 일찍부터 본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셨다거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전 아직 못 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소개는 뭐 좀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주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참견, 개입을 좀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보다 팔랑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되게 본인들의 되게 브레인에서 나온 얘기들처럼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꼬집어서 얘기는 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은 누구 뭐 친구가 그랬다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더라, 가족이 그렇다더라, 친척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전 이분들 왜 이렇게 독립적이지가 못하고 많이 가족들, 친한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에너지 좀 많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전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지향적인 본인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굴리고 관리해서 뭐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나한테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잘 다듬어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무언가를 벌린다거나 갑자기 무턱대고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재고 따지고 해서 나한테 가장 어찌 보면 변화가 크게 없고 안정적이고 안락한 게 무엇인지를 추구하실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것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 지금 요즘 근황이라던가 심리 상태를 보니까 약간 센치해져 있어요. 생각이 많고 감정적인 어떤 좀 굴곡이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분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걸 요즘 뭐 하나 느끼신 것 같으세요. 본인들의 이런 잘난 척하거나 좀 되게 날카롭거나 시니컬한 평론가 같은 그런 면이 어디 가서 철퇴를 맞았다거나 되게 어디 가서 까였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 느껴지고 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게 세상에 안 통하는구나라는 어떤 쓴맛 같은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 쓴맛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것 같으세요. 이제 나의 방식이 세상에 통하지 않고 그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약간 저는 엄마 주변에 뭐 이건 언니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그쵸?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과 의견들에 많이 또 휘둘리면서 그 생각 사이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들이 우리 3번 샛별님들한테 막 안 좋은 얘기들, 나쁜 얘기들, 속상한 얘기들로 상처받았다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무언가 있을 것으로 전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과거에 내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아니라면 지금은 좀 무언가 느끼거나 깨달은 게 있을까요? 지금 감정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분들 나르시스트 같아. 어떡해. 전 좀 불안불안하네요. 러브바밍을 했다가, 네, 통제했다가, 비난했다가, 다시 사랑한다 했다가, 네, 전 이런 느낌들 많이 보여요. 자, 이 부분 좀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분들은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나한테 베풀어주고 힘든 길, 험한 길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으세요. 소중함을 제가 여기서 보자면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네, 몰랐다에 가깝죠? 네, 소중함을 몰랐다. 나한테 당연하게 맞춰주고, 당연하게 잘해주고, 당연하게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같이 따라 나서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통제적이고, 좀 본인의 생각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셨던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뭔가 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나의 이런 어찌 보면은 감정적인 휘둘림에 3번 샛별님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다. 옛날만큼 휘둘리거나 흔들리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무언가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계속 좋아하는 감정은 있으신데 불안해요. 왜 그러지? 왜 똑똑해졌지? 왜 이제는 내 말에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지 않지? 뭔가 요즘은 버티거나 견디거나 예전보다 조금 강해진 느낌이 드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해요.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우리 3번 샛별님들을 완전히 본인 맞춤, 본인 입맛에 맞춰서 본인화시켜서 본인 짝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중함은 당연하게 알아서 잘 몰랐지만 지금은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예전같이 무방비로 나한테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고 더 자기 편, 자기 짝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시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 저는 나르시시스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하나하나 장점, 단점,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뭔데, 니 뭐 돼? 근데 뭔데 판단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3번 샛별님들 귀 꺾어놓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본인 주변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 3번 샛별님들이 예전같이 다,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하지만 애정은 있고, 네. 이거는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헤어지셨다면 다행이에요. 헤어지셨다면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3번 샛별님들을 계속 염탐하면서 3번 샛별님들이 자신과 사귈 때보다는 무언가 당당하고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났다는 생각에 무언가 못마땅할 것이며 다시금 되찾고 싶고 내 손바닥, 손아귀 위에서 이제 주무르고 싶다는 생각들 계속 하실 거고요. 계속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이 리딩을 들으시고 혹시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이 이분들이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가 노출되어 있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나를 비난과 질 안 좋은 비판에 휩싸이게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되뇌어 보시는 것들도 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2번으로 선택하시지 않으셨나 싶네요. 자, 그러시면은 이분들은 우리 3번 샛별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You came closer than anyone. 네. 본인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였다라고 보이네요.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이분들께 진짜 어떤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거리낌 하나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셨던 것들이 있으시고, 그런 경험들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 보여져요. 이제 이분들의 성격이 이렇게 좀 회의적이고 차갑고, 시니컬 하신 데다가 약간 이런 가족주의적인 약간 마마보이, 마마걸이었다면은 이분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다가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밝았고 자신감 넘쳤고 또 거리낌 없었고 이런 어떤 이렇게 밝고 딱 오픈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분들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줬고 그런 경험이 분명히 본인들한테는 좀 인상 깊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소중한 부분들을 되게 당연시 여겼고 지금은 본인들의 통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들이 했던 거 후회를 할까요?를 보자면 본인들 마음에서 분명히 불안해요. 네, 본인들 마음에서 자꾸 긴장 타게 되고 우리 3번 샛별님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들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것들은 보여요. 본인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 됐는데 소중함을 그때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의 감정 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3번 샛별님들과 이분들 사이의 관계 흐름이 어떠실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흐름. 자, 일단 지금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재회하기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받거나 특히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이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생각들과 기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겠지? 다시 만나도 내가 좀 상처받겠지?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바로 재회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우리 3번 샛별님들의 상처가 좀 어마어마했다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더라도 이거는 쉽사리 내가 달려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사귀시고 있고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하죠. 이분들 좀 나르시시스트 같은 느낌들, 네, 이렇게 통제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여기에서 다 들켰고 우리 3번 샛별님들을 이렇게 좀 비난과 비판으로 위축되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네, 여기서 느껴지고 있고 거기다가 좀 뭐 이런 부분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은근히 팔랑귀, 예, 마마걸, 마마보이 이렇게 좀 가는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좋게 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3번 샛별님들을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한테 너무 좀 많이 실망했고 좌절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나한테는 너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썸을 타시는 분들도 두 분 사이가 이렇게 편하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깨는 모습들을 무언가 발견하기 때문에 나 좀 마음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 드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현재로서는 지금 관계성도 그동안 그랬고 지금 나오는 흐름도 그렇고 이렇게 밝게 흘러가는 느낌은 좀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이제 점점 이분들의 이런 막 이렇게 머리채 잡고 휘두르는 그런 느낌들, 정신적으로 정말 그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버티는 무언가, 이제는 무언가 깨어나거나 내가 좀 계몽을 한다는 느낌 있죠. 눈을 뜬다거나 이제 깨닫는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나한테는 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가? 나를 좀 갉아먹고 좀먹는 관계인가라는 생각들이 무언가 드시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도 이분들한테 너무나 이제 이끌리는 느낌, 너무나 휩쓸리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브레이크도 걸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중립적으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실 것 같다라고 나와요. 일단 두 분의 흐름은 제가 이제 뭐 천사님의 조언도 봐야 되지만 끝나신 분들이라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되시고 계속 이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계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상대방들의 행동들이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존중한다는 느낌들이 안 든다면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딱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이 관계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흐름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천사님은 어떤 말씀을 이 관계에 대해서 해주실까요? No need to worry.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할 필요 없대요. 우리 3번 샛별님들께서 깨닫거나 다시 한번 느낀다거나 이 관계의 흐름이라던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 봐요. 정말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상황들 안에서 관계의 흐름도 지금 당장은 사실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고 이게 맞나? 이걸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드는 것도 우리 3번 샛별님들한테는 옳은 길로 가라는 어떤 사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나를 위한 길로 가라. 이런 사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재회운이 당장 없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걱정할 필요 없으시대요. 지금은 그렇게 과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무언가 맞는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 내려놓으시고 일단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타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3번 샛별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힐링이 되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4번 샛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샛별님들은 네, 마카롱 선택해 주셨어요. 정말 요즘은 달콤함의 대명사가 됐죠? 마카롱이요. 네. 우리 4번 샛별님들 마음에도 달달한, 스윗한 봄바람, 네. 아주 따뜻한 그런 마음이 깃들고 스며드시길 바라면서 이 리딩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에게 내가 과연 소중했을까? 지금은 알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4번 샛별님들과 이분들과의 관계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셨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성 구성의 에너지. 자, 여기서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상대방들의 고집, 상대방들의 주장 많이 따라주셨던 것 같네요. 전 상대방 분들한테 이렇게 팩폭 날리자면은 상대방들 좀 문제 있었어요. 인성 문제 있냐? 네, 이런 질문 이분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솔직하지 못하십니다. 네, 좀
거짓말, 속이는 거, 감추는 거, 말 바꾸는 거, 네, 많이 하셨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래 놓고서도 들킬까봐 전전긍긍, 본인들이 그렇게 상황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한테 뭐 이제 누군가가 탓을 할까봐 전전긍긍, 심약한 상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고 심약하신 분들이고, 그런 상황들 안에서 매번 스스로가 좀 비겁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던 느낌들, 이 관계에서도 이분들 그렇게 막 정직하거나 정정당당하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저는 멋진 모습은 못 보이셨던 것 같으세요. 좀 찌질하다만 찌질하달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분들은 항상 뭔가 본인들만의 세상에서 그 걱정 속에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을 포장하기에 바빴고, 네, 전 이분들 솔직히 좀 소중하신 존재일 수 있지만, 네, 찌질했습니다. 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요. 거기다 비겁했고, 뻔뻔했고, 찌질했고, 네. 근데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나눠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분들한테 이렇게 챙겨주실 때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되게 넉넉한 상태만은 아니셨거든요. 분명 나도 내 코가 석자일 때도 있었고, 나도 주머니가 간당간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우리 4번 샛별님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뭐 굳이 표현하자면 쥐꼬리만한 월급 나눠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했지만 이분들은 더 내놔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느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퍼줬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조금 짠내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마치 이제 뭐 초원의 미어캣 마냥 항상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심약한 부분들, 네, 좀 찌질한 부분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줘라는 생각들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연민의 극치를 달렸던 느낌들,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니, 4번 샛별님들께서 나라도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했으면은 여유라도 있고 조금 편안하기라도 했을 텐데, 전 4번 샛별님들도 그렇게 막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저는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막 우리 4번 샛별님들이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나도 무언가를 이제 빈손으로 이제 막 시작해야 됐을 때 이분들 만나면서 이분들도 케어해주고 내 것도 하느라고 몸이 2개건 3개건 모자른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는 나도 지금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제 무언가를 쌓아 나가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분들까지도 무언가 건사해야 되니까 분명히 버겁고, 예, 숨이 차는 부분들 있으실 거로 전 느껴지네요. 예. 자, 이분들 이러셨는데 이분들의 뭐 숨겨진 성향이라던가 연애 태도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떨까요? 자, 자, 이분들은요, 좀 자뻑이 있으세요. 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세상의 전부이고 자기가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인 것 마냥 저는 좀 철이 덜 들고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느낌 좀 많이 들거든요.
자꾸 이분들 뭐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카드가 그렇게까지 이분들의 뭐 장점이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의 어떤 단점들 그리고 행했던 뭐 나쁜 행동들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본인들이 되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본인들이 다 되게 완전체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도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여요. 이분들은 좀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미성숙한 느낌들, 네, 그러면서 좀 자존심은 또 세시죠? 네, 그런 느낌들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인, 진짜 대단한 사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 요즘 되게 강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애 태도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나랑 노는 것보다 내가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인 나랑 노는 것보다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를 더 즐거워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연애 태도가 좀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으셨을 것으로는 보여지고는 있어요. 물론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량은 있으신 분이 맞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바로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관계는 적당히 유지하고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인정받고 더 편안하게 이렇게 번지르르 한 척하면서 놀 테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좀 많이 보여요. 자, 이분들은 지금 근황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전 이게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헤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는 조금 뭐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좀 약간 좀 고민했는데 물란합니다, 한마디로. 네.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즐기고 좀 책임감 없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내는 느낌들, 관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적으로 애매하게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누군가를 정해놓고 이제 무언가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문어다리 되게 지저분하게 걸치고 있을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분들이 이런 상태가 나오면 약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상황도 좀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분들 주위에 애매한 이성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직 정신 못 차리신 느낌들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연애 태도도 뭐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느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4번 샛별님들의 마음이 좀 많이 아쉽고 아까운 모습들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시면은 이분들은 과거에 내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혹은 지금은 그러면 알까요? 뭐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이분들은요, 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아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줄을 못 잡았습니다. 네, 정신줄 놓고 삽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한 팩폭부터 먼저 시작한 이유는 일단 이분들은 우리 4번 샛별님들의 소중함을 솔직히 몰랐어요. 네. 별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알아줘라고 뭔가 공치사를 하시는 성격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4번 샛별님들한테 많은 배려를 받지만 그 배려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본인의 이런 이제 감사함과 고마움을 이렇게 듬뿍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4번 샛별님들의 소중함을 몰랐고요. 네, 정말 느낀 거는 고사하고 이분도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유세 떠냐? 막 나한테 지금 유난이야? 막 이렇게 반응하셨을 되게 좀 소위 말해 좀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는 이분들한테 그렇게 막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분들이 아니신데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나 그래서 뭐 나한테 뭐 받아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나한테 뭐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지금 뭐 나한테 뭘 원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경계를 하는 감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중함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은 소중함을 분명히 점점 느끼고는 계시는데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동안은 좀 철판 깔고 뻔뻔하게 본인들이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장도 치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4번 샛별님들의 이런 소중함을 분명히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감정도 분명 우리 4번 샛별님들이 막 생각이 나시고 고민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우리 4번 샛별님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내가 생각할 리 없어. 나 되게 쿨하고 냉철한 사람이거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분명히 예전에는 소중함을 몰랐고 지금 서서히 알고 있고 서서히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누르고 있는 상태.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귀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우리 4번 샛별님들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는 계시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뭔가 좀 이 관계에 구속되거나 묶이거나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까 봐 일부러 좀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 네, 좀 고집 부리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우리 4번 잿별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뭐 말씀이라던가 속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뭐가 따로 있을까요? You're the best thing in life. 네. 너는 내 인생에서 최고였어. 네? 이렇게 나오네요. 내 인생에서 최고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고인데도 내 인생에서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개판으로 만들어낸 또 이런 재주가 있네요.
본인들은 분명히 우리 4번 샛별님들 만한 사람을 못 만났었고 앞으로도 못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퍼줬는데, 아낌없이 기다려주고 챙겨줬는데, 분명히 알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사춘기, 정말 질풍노도의 중2병인 것처럼 마구마구 반항을 하다가 놓쳤다. 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 안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예전에 좀 했던 것들을 후회를 할까요? 본인들도 이제 끊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된 상황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답답함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본인들도 지금 이런 감정의 혼란을 느끼는 것들이 버겁대요. 버거워서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았다면 잘해보는 건데, 이런 생각하셨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4번 샛별님들 마음 아프게 하거나 되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 좀 마음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감정적인 부대낌을 통해서 오는 어떤 후회의 감정들이 조금씩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하고 우리 4번 샛별님들하고의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볼게요.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실까요? 네. 자, 여기서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어떤 매개체 혹은 중개인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단둘이 무언가가 연락이 되고 소통이 돼서 되신다는 느낌보다는 이거는 같은 직종에 있는 일을 하신다거나 같은 회사에 있으시거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현실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서 뭐가 매개체가 돼서 다시 얘기가 트이고 소통이 되시면서 두 분 사이에서 서서히 관계가 좋아지는 흐름이 생기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동료라던가 선후배나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맞이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좀 관계들이 풀리는 느낌들은 보여지고 있으세요. 여기서 좀 흐름상으로는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4번 샛별님들이 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좀 더 이제 또 관대함을 또 마구마구 이렇게 좀 뿜어내시는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분들이 진짜 고쳐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손을 내미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거나 혹은 마음이 없어도 나의 어떤 이제 좀 나의 베푸는 연민에 대한 감정들 때문에 습관적인 느낌으로 손을 내미게 되면은 분명히 또 똑같은 관계 패턴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얼어붙었거나 분리돼 있었던 이런 관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편해지고 좀 녹아들면서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손을 내미시는 건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셔라. 네. 이 사람이 무언가 좀 나한테 확실한지, 바뀔 마음이 있는지, 네, 그런 정신머리가 좀 있는지, 정신줄을 지금까지 놓고 살았는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손을 내미셔도 충분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분 사이에 이제 가족들을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동안 친구들을 잘 몰랐다면 친구들을 소개받거나 이러면서 좀 관계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좀 사귀시는 분들 중에서는 베이비가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네,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갑자기 급 임신하시는 경우들 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사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계는 그대와 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소개를 받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러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렇게 좀 애기 천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잘 또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도 맞이를 하시든 대비를 하시든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은 가는데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똑 부러지게 되는 느낌들, 시작을 바로 하게 되는 느낌들은 바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삼각관계에 갈 수도 있거든요.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삼각관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발전이 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각관계라고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일단 이런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펜타클 3번의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그 관계가 어떤 바람이라든가 다른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는 에너지는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주변 어떤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끼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지만, 네. 그래도 아주 커플 분들이라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건 아닌데, 썸 타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좀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발전은 조금씩 되지만 약간 느린 감이 좀 있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수호천사님 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수호천사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려고 할까요? Within next few months. 몇 달 내로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두 분 사이에서 그동안 고민하는 문제였던, 두 분 사이에 계속 갈등하고 있던 문제였던 이런 것들이 몇 달 안에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이게 뭔가 장기적으로만 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면 한두 달 내에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두 분 사이에 단 몇 달,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런 단기간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요때를 좀 이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집중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몇 달 안쪽이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라라는 말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나올까요? 좀 이렇게 기간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간 말고 어떤 내용으로 몇 달 안에 무언가가 나올까요? 두 분 사이에 서로가 계속 잘 만날 수 있는지,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때 나오게 된다라고 나오니까요. 일단 당분간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렇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맺어가고 이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케어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요렇게 몇 달 안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4번 샛별님들께서 이 관계에 대한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가지시던, 자세를 고쳐 잡으시던,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흐름은 괜찮아요. 그리고 잘 만날지 아닐지에 대한 것도 곧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4번 샛별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힐링이 되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복채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